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중학 1단계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법부인 법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판의 종류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61쪽입니다. 3심판을 맡는 법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재판의 종류와 제도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시면 재판의 종류와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재판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 재판마다 그 특징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그 이외에 다른 분쟁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재판을 하는 모습이죠.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해 당사자 간에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판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162쪽으로 가서 재판에는 어떤 재판이 있는지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의 종류. 재판이란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재판은 분쟁의 내용에 따라서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각 재판마다 분쟁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툼이죠. 예를 들어 개인 간의 돈 거래, 돈을 빌려 주었는데 갚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았는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사재판이죠. 강도, 살인, 폭행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법원이 증거에 따라 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죄가 있는가 없는가 증거를 보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벌을 어느 정도 처벌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처벌하는 재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행정재판. 이것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는 거죠. 시청이나 구청 등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이 일을 잘못 처리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때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잘못을 가려내는 재판이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가사재판입니다. 가사재판은 가족이나 친족 간의 문제를 다루는 재판인데요. 예를 들어 이혼이거나 그다음에 자녀 양육 문제, 자녀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또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그런 재산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분쟁의 해결을 하는 재판이 가사재판입니다. 그리고 민사사건 중에서 물품 대검이나 물건을 사고 그 물건값을 갚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심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소액심판제도는 소송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을 이용하는 절차가 간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액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소액재판은 소송물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것은 금전이나 또는 기타 대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육아정권을 받는 조건입니다.
금전, 대체물, 육아 정권의 직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 정식 재판 이외에도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방법은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재판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우리 재판을 하게 되면 2년, 3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변호사비도 내야 하고 재판을 청구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해야 돼서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간소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가 조정과 중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 각자의 주장을 듣고 타협하거나 양보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중재라는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하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조정과 중재는 중재자의 합의 결정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면 당사자는 이를 수락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죠. 거부할 수도 있다. 조정입니다. 조정은 수락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재라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더 강한 거죠. 중재가.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재판의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설명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1.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는 민사재판에서 다루어진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과정이죠. 이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이 맞습니다. 두 번째, 형사재판은 살인, 강도살인, 폭행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에 따라 죄의 유무를 따지고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고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벌을 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재판이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이 형사재판이다. 이거는 범죄와 관련된 재판이죠. 형사재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판은 가족이나 친족 간의 이혼,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다. 가족, 친족 간의 문제는 행정재판이 아니라 가사재판이죠. 그래서 3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다음 그림의 가로 안에 알맞은 재판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는데요. 이웃집의 소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은 이웃집의 소음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민사재판이다. 형사재판은 범죄와 관련된 그런 사건을 형사재판에서 다루죠. 그래서 이웃집과의 소음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재판. 그러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법원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누군가가 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내어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법원이라는 거죠. 법원이다. 두 번째, 법관은, 재판을 하는 법관은 외부의 지시나 압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법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 이를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법관의 지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나 압력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의 지위를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사법권의 독립. 그 다음 3. 심급 제도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재판을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3번까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차로는 지방법원에서, 2차는 고등법원에서, 3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3번 재판할 수 있다고 해서 3심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4. 민사재판이죠.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개인과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범죄와 관련 있는 재판인데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해서 죄의 유무를 따지고 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 그리고 행정재판. 행정재판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잘못을 가려내는 재판이죠. 그래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를 보았을 경우 행정소송을 거쳐서 그 잘잘못을 가려내는 재판이 행정재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법원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를 해서 정리까지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